어, 한국경제 2026년도 2월 10일자 기사. 머스크가 앨런 머스크죠. 머스크가 한국에 집착한 이유 있었네. 딱 4년 남았다라는 기사예요.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한국은 지금 인구가 자꾸 축소되고 있고 지금 고령 인구들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3세대만 지나면은 북한은 걸어서 들어와서 한국을 장악할 거다, 먹을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높아졌거든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국민들한테 막 퍼주기를 하면서 그 출산율을 줄이고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고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많이 줘야 이 저기 저 영광인가요, 영광? 영광군에서 출산한 가정에 이렇게 그 아이들 숫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거기가 전국 1위가 돼서 엄청난 숫자로 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무슨 저쪽 충청도에서 기촌한 사람들에서 1인당 달달이 15만 원씩 준다니까 뭐 10배가 넘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아이들을 낳으면은 아이들은 교육은 국가에서 공짜로 해줘야 되고 낳는 그 양육비가 많이 들어요. 자식들 이렇게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 양육비에 대해서 그 지원이 있어야지 감히 아이를 낳을 그런 그 뭔가 계획을 짜죠.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못 낳고 뭐 교육비라든지 양육비가 옛날 무슨 1950년대는 뭐 애를 낳으면 지 먹을 건 지가 타고 난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식을 안 키우죠. 그냥 돈 투면 밥만 먹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죠. 아이들 뭐 교육비라든지 양육하는데도 많이 드니까 이런 것을 국가에서 좀 해야 되는데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1위로 출산율이 최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제일 큰 것은 출산율 저하다. 이, 이 지금 출생하는 사람이 정지돼 버린 상태에서 노인만 늘어나는 세상이 뭐가 되겠느냐. 인구 쇼크 현실로 4년 뒤 노동력 마이너스 구간 진입. 노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 2%대 경제성장 유지하려면 2034년까지 122만 명 더 있어야.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4년 후부터 경제활동 인구와 지역자가 동시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그 사람들이 연금 받으면 계속 연금을 부어 넣을 사람이 필요한데 연금 받을 노인들은 늘어나고 어린 그거 연금이 계속 불어 넣을 젊은 출산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때는 상당히 출산율에 대해서 계속 나는 출산율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아주 출산율에 대해서 많이 그 혜택을 주고 뭐 출산하면 아이들을 키울 집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이들을 새로 낳는 부부라든지 결혼한 부부라든지 또 그렇게 뭐 2자녀 이상 3자녀 4자녀 난 집에 대해서 이런 평수를 더 늘려주는 그런 그 대책을 많이 마련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와서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좀 후퇴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죠.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취업자는 2024년부터 2029년 36만 7천 명을 증가한 뒤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폭발적으로 나도록 어떤 뭐 충청도에다가 뭐 달달이 15만 원씩 더 준다라니까 막 몇천 명이 몰려든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그런 출산율 장려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광군이 전국에서 1위로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거기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군에서 갖다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막 니도 나도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
탄탄한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뭐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출산했을 때 뭐 학비를 대준다든가 출산 모든 양육비를 갖다 그 군이라든지 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대줬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2024년부터 2029년 32만 7천 명 증가돼 2030년부터 감소적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2029년부터 2034년에 30만 3천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줄어들면 이제 이 나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24년, 2033년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6만 4천 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05에 그친다. 국가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지금 여야 놈들이 싸움질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서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국힘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고 지 정적 갖다 제거하기에 바쁜 장동희가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정청래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야 싸움질이 나고 자기 자신 위해서, 당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기 당을 위해서 그랬을 때는 좀 덜하죠. 지금은 당보다는 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당을 망쳐버리고 나라를 망쳐버리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야가 적당한 비례를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대 여당으로 인해서 야당이, 제1야당이 뭐 정치 파트너로 인정을 안 받고 있잖아요. 전부 그냥 표로 그냥 과반이 넘는 뭐 그냥 통과시킨데, 뭐 국민의힘당 갖다가 같이 무슨 표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네들이 과반이 넘어버리는데. 뭐 과반이 넘는 민주당한테 이거 안 돼 하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를 늘려야 되는데, 장동영이가 지 자신을 위해서 지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지 자신을 정적 죽이기에 바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2024년부터 2034년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 규모는 13만 6천으로 직전 10년 256만 3천 명 20분의 1 수준이 된다. 참 큰일이죠. 연령별로는 15에서 64가 경제활동인가 10년간 192만 7천 명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다 소용없어요. 인구가 없으면은. 세계 1위로 출산율이 저주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당장 할 건 출산율을 좀 높여야 되죠. 반면에 65세 이상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건 부동산 정책도 괜찮았고 이 출산율이 많이 높았다는 거예요. GDI가 개인 소득이 OECD 국가에서 4위인가 했어요. 뭐 한덕수라든지 그 경제장관 누구예요? 뭔 상목? 최상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경제를 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들 잘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사람을 잘 써야 되고, 전두환이가 사람을 잘 썼잖아요. 군에서 뭘 알았겠어요. 근데 사람을 잘 썼고, 자기 자신이 머리가 좋은 사람, 뭐 김대중이라든지 이명박 같은 사람들은 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사람 잘 쓰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좋고, 그 김대중 정부 때 그 한덕수를 갖다 써서 IMF를 무사히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통령은 또 뭐 평민당 저 김대중이 썼던 그 한덕수를 또 불러다가 주미 대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극과예요. 내가 보니까 그 머리가 잘 돌아가. 무슨 미국에서 무슨 박사를 따고 뭐 서울대 나고 별짓 다 해도 이 머리 쓰는 것들이 경직돼 있어가지고 지 자신의 이득이라든지 미래 멀리 내다보지는 뭐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암기식 교육이 이 지금 우리가 개탄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놈들인데, 이혜원이가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발탁하면 자기들을 그 국민의힘당에서 빼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당에 머리 좋은 놈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배반하고
김중배우 다이아몬드가 그리 좋더냐, 우리를 뭐 배신했다 이래가지고 제명시켜버린 거, 이거 참 추접스러운 게 어딨어요. 어? 그 나오는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잠재적인 심리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참 우리 저 국회의원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수준 이하다. 연령별로 15세부터 64세 경제활동 인구가 10년간 192만 7천 명이 줄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2034년 전체 31.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시장이 고령층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된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만 있어요. 뭐 늙은 사람이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힘이 없는 늙은 사람보다, 내가 기촌에서 11년 됐는데, 내가 11년 때 기촌했을 때는 뭐 그냥 그래도 이렇게 힘으로 막 밭에서 나온 돌 파다가 뭐 이게 담을 이중으로 쌓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하라면 못하죠. 나이가 뭐 10년 사이에 벌써 틀리죠. 산업별로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영향으로 사회복지 보건업 분야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인공지능, AI, 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취업자도 늘어난다. 반면에 소매원 온라인 플랫폼화 확산 영향도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도매업과 음식 주점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도 감소한다. 내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뭐 은행원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운전기사 AI가 다 해버리니까. 옛날에 우리가 1950년대에서 우리 저기 친정 아버지가 딸이 넷인데, 아들 둘이고 딸이 넷인데 우리 엄마한테다 그래요. 저 말마시간 딸들 밥도 못 해가지고 시집 보내놓으면 밥도 못해서 쫓겨오면 집안 망치니까 밥하는 것 좀 가르치라니까 우리 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대 되면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밥이 돼서 나오는 시대예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 보세요.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밥이 되잖아요. 참 그래서 음식점과 제조업 등 취업자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고용업 정보원은 연평균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122만 2천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필요 인력은 2024년부터 2029년 연평균 5만 4천 명에서 2029년 2034년 19만 1천 명으로 급증한다. 작업별로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인력 수요가 많다. 단순 노무직, 서비스 등 저숙련 직군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나이 들어서 이렇게 기촌해 가지고 자급자족한 것이 참 고마운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뭐 80대 중반인 85세는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취직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텃밭에서 2,300평 땅을 귀촌해서 땅에 이렇게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서울집은 그냥 그대로 두고, 만약에 살다가 안 좋으면 다시 서울로 가려고 그냥 두고 왔죠. 근데 뭐 신선한 먹거리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뭐 여러 가지 과실수, 뭐 우리 집이 필요한, 김장할 때 필요한 건 전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양파, 마늘, 뭐 무슨 수박이니 토마토니 무슨 브로콜리니 양배추니 34가지를 심어요. 이런 거 심어는 다음에 뭐 노인, 뭐 직장에, 나는 농부가 제일 좋은 직장이라 봐요. 뭐 팔아먹는 AI가 필요한 그런 상업용 농업이 아니고,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그런 나이든 노인들이 자기 땅을 팜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농산물 가지고 가축, 염소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가축을 키우면은 그것이 또 염소 같은 건 배설하면 땅이 기름져지죠.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이렇게 뭐 AI에 대해서도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땅에 심으면서 건강도 찾고, 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가꾸다 보니까 치매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치매가 오지 않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이 기촌하고
이 노인들이 이렇게 땅을 파서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자기 먹거리를 재배하는 것도 참 좋다고 봐요. 오늘 한국 경제 머스크가 한국에 집착한 이유 있었네. 딱 4년 남았다. 이제 고령화로 해서 우리 출산을 하도록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부 때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출산이 늘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하려면 이재명 정부도 이 출산율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투자를 하니까 늘더라고요. 투자를 한 영광군이 작년에 전국에서 1위를 했잖아요. 군에서 애를 낳으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